자, 오늘 진도는 로그를 나가도록 할게요. 두 덩어리로 나눠져 있는데 이 나눠져 있는 두 덩어리를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근데 할 수 있을까? 얘들아? 할 수 있겠지? 전체 한 20개 정도 되네요. 유형이. 페이지 38페이지 로그 진도 나가도록 할게. 잘 들어주십시오. 로그.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수의 확장이라는 걸 배우면서 2에다가 2분의 1제곱도 올릴 수 있고 3에다가 마이너스 6분의 1제곱도 올릴 수 있고 이렇게 쭉 가다가 보니까 뭐 5에다가 루트 2제곱도 올릴 수 있고 이게 다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었어. 그러니까 지수가 확장이 되면서 지수에 올릴 수 있는 모든 값들이 이제 실수 범위로 쫙 다 쓸 수가 있게 됐다고 얘기를 했어.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해봤자 표현을 못하는 값이 하나가 생겨. 자, 어떤 값이냐면 예를 들어서 봐봐. 3을 a제곱하면 9가 된대. a가 얼마인지 알지? a가 2야. 3을 b제곱하면 27이 된대. 그럼 b가 3이라는 걸 알아. 그치? 근데 3을 x제곱하니까 5가 된대. 이런 수를 찾을 수가 없는 거야. 3의 x제곱을 하니까 5가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3의 x제곱이 5가 된다는 소리는 얘가 x값이 무조건 1보다는 클 거고 2보다는 작을 거라는 걸 알아. 그렇지 않냐? 3의 1제곱은 3이고 3의 2제곱은 9니까 분명히 그 사이에 있는 어떤 수를 곱하면 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지. 근데 그 5가 되는 거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1과 2 사이에 무수히 많은 수들이 있거든? 수직선상에. 그렇잖아.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면은 이 사이에 무수히 많은 수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런 수들, 즉 유리수들을 골라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3의 뭐 2분의 3제곱 이런 걸 만들어낸다는 뜻이고 이 3의 2분의 3제곱은 아무리 열심히 바꿔봤자 어떻게 돼? 루트 27이야. 그러니까 루트 27 이런 거를 5 이렇게 만들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3의 거듭제곱을 해갖고 5라는 수를 유리수 범위 내에서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이제 머릿속으로 번뜩 생각이 드는 게 지수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유리수뿐만 아니라 무리수도 올라갈 수 있네?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 유리수 사이사이에 이제 뭐가 다 가득 채워져 있냐면은 무리수들이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을 거 아니야. 요 무리수들 중에서 무언가를 골라갖고 여기 보면은 2분의 3이니까 여기가 지금 2분의 3이란 말이 유리수로서 요거보다 조금 작은 어떤 무리수를 골라버리면 그 무리수를 택했을 때 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요 x가 여기 어딘가에 있는 무리수로서 존재하면은 그걸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 5라는 걸 찾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2분의 3보다 좀 작은 걸 집어넣으면 돼. 뭐 1점 얼마 이런 값들을 집어넣으면 되겠지. 근데 항상 수학에서 1점 얼마 이런 것들은 안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거를 아예 뭐로 만들었냐면 새로운 수로 정의를 했어요. 새로운 수.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수 중에 하나야. 이 로그라는 수가. 물론 최근이라고 해봤자 1800년대긴 한데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새로운 수야, 수. 3을 몇 제곱하면 5가 될까? 이거를 그럼 고민을 하지 말고 아예 새롭게 수를 만들어 버리자.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만들었어. 봐. 이 3 이름은 미치야. x 얘는 지수고 밑은 그대로 냅두고요. 밑은 그대로 냅두고 x랑 5랑 자리를 바꿔. x랑 5랑 자리를 바꿔. 자리를 바꿔놓고 자리를 바꿨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앞에다가 기호를 붙이는 거야. 이렇게 생긴 기호를.
이게 새로운 수의 탄생이야. 그래서 3에다가 몇 제곱을 하면 5가 되지? 라는 거를 3에다가 이거를 제곱하면은 5가 되네 라는 걸로 정의를 해버리는 거라고. 아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돼요가 아니라 표현을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을 해버린 거야. 이제는 그냥. 그래서 얘가 x잖아 지금.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3에 이렇게 생긴 수를 여기다 대입해버리면 이 결과값이 5가 된다는 거야. 새로운 수가 만들어진 거야. 로그라는 새로운 수. 또 봐봐. 2를 몇 제곱하면 7이 만들어지지? 이런 거야. 밑은 그대로 냅두고 y랑 7이랑 자리를 바꿔. 그리고 자리를 바꿨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LOG라는 기호를 붙이는 거라고. 읽을 때는 어떻게 읽냐면 로그 2의 7 이렇게 읽는 거야. 읽을 때는 로그 3의 5 이렇게 읽으면 돼. 3의 5제곱 이런 거 아니야. 그냥 2 여기 따로 있는 거고 7 따로 있는 거야. 로그 2의 7, 로그 3의 5 이렇게 읽어주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수가 만들어졌어. 그래서 이 새로운 수에 대한 표현을 써줄게요. 로그 A의 B 이렇게 쓴다. 밑에 쓰는 글자는 좀 작게 쓰시고요. 여기다가 붙이는 건 좀 작게 쓰시고 위에다가 쓰는 건 좀 크게 쓰시면 돼요. 보기 이쁜 게 아니라 이렇게 약속을 했어. 그래놓고 이제 이름을 붙였어. 요 놈의 이름은 밑에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얘는 계속 밑이에요. 여기 지수에서도 계속 밑이었던 놈들은 밑에 계속 있다. 여기 밑에 계속 있지. 여기 밑에 계속 있어. 그리고 여기 올라가 있는 요 놈은 지수는 아니잖아. 그래서 지수 친구라고. 이름이 뭐냐면은 진수. 얘는 이름이 진수. 그래서 얘는 밑, 얘는 진수. 됐지? 새로운 수가 만들어진 거야. 1, 2, 3, 4, 5 같은 그런 수야. 2분의 1, 4분의 1 이런 수라고 이게 지금 현재 이 자체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이 로그라는 애가 지수에서 궁금증을 가지고 만들어낸 수기 때문에 요거 약간 제약 조건이 걸려요. 이게 어떤 제약 조건이냐면은 이걸 이제 책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써 있어.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그러니까 지수에다가 뭘 넣어야지만 3의 몇 제곱이 5가 되지? 라는 거부터 착안을 해서 새롭게 나온 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거야. 보시면 마이너스 2에다가 몇 제곱을 하면 3이 되지? 마이너스 2에다가 몇 제곱을 하면 3이 되냐? 이런 거야. 기본적으로 얘는 음수야. 계산 결과는 양수로 나와야 돼. 그러면 음수가 양수가 되기 위해서 요 x에 들어가야 되는 수는 뭐야? 짝수여야 되지. 근데 짝수 범위 내에서 이거를 3으로 만드는 수가 존재해 안 해? 안 하지. 그러니까 결국 짝수여야지만 음수가 양수로 바뀌는데 짝수에서는 이렇게 만드는 수가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이런 거는 만들 수가 없는 수야. 만들 수가 없어. 이거 안 돼. 안 되지만 로그를 만들어 볼게. 어떻게 만든다 그랬냐면 x랑 3이랑 자리를 바꾸고 로그를 붙이면 된다 그랬어. 로그 마이너스 2의 3은 x야. 이런 표현이 없다고요. 아예. 제약 조건이 생긴다는 뜻이라고요. 또 봐봐. 1에다가 몇 제곱을 해야 3이 되지? 1에다 몇 제곱을 해야 3이 돼? 1은 몇 제곱을 하든 항상 얼마야? 1이잖아. 그래서 1에다가 몇 제곱을 하면 3이 되지? 성립하지 않는다고. 억지로 로그를 만들어 보면 로그 1의 3은 y 이렇게 생긴 표현이 없다고. 아예. 아예 없어. 아예 없고 0에다가 몇 제곱을 하면은 7이 되냐? 이것도 불가능하지. 0의 몇 제곱은 그냥 0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것도 표현이 불가능해.
이것도 표현이 불가능한 값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3에다가 몇 제곱을 해야 마이너스 2가 될까? 얘랑 똑같은 원리야. 양수가 몇 제곱을 하면 음수가 돼? 되는 방법이 있어? 없지. 로그 만들면 로그 3의 마이너스 2는 p야. 이렇게 생긴 표현이 없다고. 이런 표현들이 다 안 되는 것들이야. 그래서 로그가 되기 위한 조건, 이런 게 생기게 돼요.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 자,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잘 들어. 이런 거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이런 거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되는 값은 이런 것만 가능해. 첫 번째 중요합니다. 밑은요. 양수여야 되고 1이 되면 안 돼요. 이게 로그의 제약 조건입니다. 거기 책에 있어요.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에 있습니다. 밑은 양수여야 되고 1이 되면 안 된다가 조건이에요. 두 번째, 진수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 된다고 안 된다고? 이런 거 안 된다고. 이런 거 안 돼. 이런 거만 돼. 이런 거. 그래서 진수는 0보다 크기만 하면 돼요. 그럼 다시 생각해보자. 로그라는 수가 지수에서부터 만들어진 수기 때문에 지수의 기본 근간을 갖고 있어. 지수에서 중요한 것은 밑이 중요해, 지수가 중요해? 당연히 밑이 중요해. 왜냐면 밑이 같아야 뭔 짓을 할 수가 있잖아. 거냐 똑같은 원리야. 그래서 로그도 마찬가지로 진수하고 밑 중에서 더 중요한 건 밑이야. 그래서 밑은 조건이 몇 개가 생겨? 2개야. 이 문제는 수능에서 매해 빠지지 않고 22번 이럴 때 꼭 나와요.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정수 x의 개수는 이런 말로 나옵니다. 22번 이런 거예요. 물론 3점짜리 문제긴 하지만. 그래서 요게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니까 요 조건을 잘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 방정식이 되고 부등식이 된다고. 그럼 그때 써야 되는 것들 중에 이런 값들은 다 제외하고 써야 된다는 거야. 이걸 만족시키지 않는 값. 밑이 음수가 되는 값. 이건 빼고 시작해야 된다고. 1이 되는 값. 이런 건 다 빼고 시작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요 조건 잘 생각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이게 여기 이 로그 파트가 현역 애들도 좀 어려워해.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당연한 게 이유가 있어. 내가 초등학교도 아니지. 내가 5살, 6살 때 1, 2, 3, 4, 5라는 자연수를 배울 때를 생각해봐. 자연수는 그래도 눈에 보이지. 1개, 2개. 엄마가 과자 3개 줬으면 된단 말이야. 근데 그때도 어려웠잖아. 1개, 2개, 3개라는 개념이. 지금도 엘리베이터 타서 애들 타는 거 보면 엄마가 엘리베이터 4층 눌러봐 그러면 막 1부터 막 다 누르고 있어. 4가 뭔지 모르니까 못 누르는 거야. 똑같아. 이것도 있잖아. 새로운 수라고. 니네가 다시 5살로 6살로 돌아갔을 때 1, 2, 3, 4, 5를 배우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야 지금. 그래서 근데 이제 대가리가 컸잖아. 그러니까 컸으니까 이해력이라는 게 생긴다고. 왜 성준 아니야? 왜 갑자기 하늘을 쳐다봐? 아니야 너는? 이해력이라는 게 생긴다고. 이해력이라는 게 생겼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지. 걔네 5살 때보다 좀 더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아예 새롭게 생긴 수를 배웠다. 알았죠? 로그라는 수가 생겼고 미치고 진수고 얘네들 가지고 요딴 식으로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 생긴다. 이런 의미야. 됐지? 자, 요런 거야. 수를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는 산수 계산해야죠. 1, 2, 3, 4, 5 배웠으면 1 더하기 1이 2인 거 배워야죠. 자, 그래서 로그의 계산 하도록 할게요. 자, 로그 계산은 기본적으로 지수랑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지수로 로그라는 수를 만들었으니까 잘 생각해봐. 지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칙 연산 기호는 곱하기하고 나누기밖에 없어요. 맞지? 곱해야 지수끼리 덧셈이 되고 나눠야 지수끼리 뺄셈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로그도 연산이 2개밖에 없어요. 로그는 더하기 빼기밖에 없어. 자, 다시 봐보면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수를 찾기 위해서 뭘 만든 거냐면 로그를 만든 거죠. 이게 안 되긴 하지만. 한마디로 지수값으로 로그를 사용하는 중이라고. 그러니까 지수를 계산하는 걸 생각해보면 지수끼리는 덧셈이거나 뺄셈인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로그도 그러면은 덧셈, 뺄셈에 관련된 것들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당연히 대전제는요. 얘도 밑이 같은 상태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로그의 덧셈, 뺄셈도 밑이 같은 상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간단해 근데. 자, 봐봐. 첫 번째, 로그의 밑이 같은 상태로 로그끼리 덧셈을 해버리면은 반대야. 지수랑 반대야. 진수가 곱셈이 돼. 로그끼리 덧셈은 진수끼리의 곱셈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수에서는 곱하면 지수끼리의 덧셈으로 바뀌잖아. 그거의 원리를 정반대로 생각하면 돼. 로그끼리는 더하기가 가능해. 덧셈을 하면 진수가 곱하기로 바뀌어. 간단하지? 두 번째. 그럼 로그끼리의 뺄셈은 어떻게 될 거냐? 밑은 똑같은 상태야, 무조건. 로그끼리의 뺄셈은 그럼 뺄셈이 돼야 되는 거니까 진수끼리의 뭐로 바뀌냐면 나눗셈으로 바뀐다고. 로그끼리의 덧셈은 진수끼리의 곱셈. 로그끼리의 뺄셈은 진수끼리의 나누기.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그 2의 3 더하기 로그 2의 4 이렇게 돼 있으면 로그 2의 얼마가 되겠어? 12가 되는 거야. 진수끼리의 곱셈이니까. 근데 이거 있잖아, 애들 많이 착각해. 저 로그 2의 7이라고 쓰는 애들 되게 많아. 뭐야?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거지. 아무 생각 없는 거. 야, 더했는데 저게 더하기가 되면은 제가 새로운 수가 아니라 그냥 1, 2, 3, 4, 5, 6 자연수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로그끼리의 덧셈은 진수끼리의 곱셈으로 바뀌고 마찬가지로 로그 2의 3 빼기 로그 2의 5 이렇게 됐다면 얘는 로그 2의 5분의 3인 나누기의 형태로 바뀐다고요. 아시겠죠? 빼기가 붙어있는 놈이 분모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페이크를 이렇게 페이크를 줄 때가 있어요. 이렇게 페이크를 줄 때 있어. 그러면 뺄셈이네 그래놓고 갑자기 5분의 3이라고 써. 아니지. 빼기가 붙어있는 애가 분모로 갈 거니까 얘는 로그 2의 3분의 5라고 쓰셔야 돼요. 아시겠지? 이거 뺄셈, 빼기가 붙어있는 게 분모로 간다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 사칙연산 자체가. 예원아 뭐해? 왜 또 정신을 잃고 있어? 이거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거 산수 계산을 배웠으니까 로그에 대한 성질을 좀 봐봅시다. 자, 로그 성질 첫 번째. 이걸 뭐 증명하는 것도 있는데 증명이 지금 중요하지 않아서 계산이 일단 먼저 중요하기 때문에 계산부터 할 거예요. 보시면 자, 예를 들어서 로그 4에 9가 있다. 밑이 4고 진수가 9야. 9 하지 말자. 27 할게. 27. 자, 이렇게 있다. 자, 얘는요. 이 4와 27이 생각보다 큰 값이야. 이게 작은 값이 아니야. 내가 말하는 작은 값은 얘네가 다 소수일 때를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게 소수가 아니고 이게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큰 값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 2의 제곱과 3의 세제곱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죠. 됐지? 근데 이 중에서 2층하고 4층에 사는 요 두 놈 있지. 1층, 2층, 3층, 4층. 2층하고 4층에 사는 놈들은 좀 성질이 들어갖고 앞으로 뛰어내린다고. 앞으로 뛰어내릴 수가 있어. 자, 어떻게 뛰어내릴 건지 잘 봐. 2도 앞으로 뛰어내리고 3도 앞으로 뛰어내릴 건데 둘 중에 누가 먼저 떨어지겠냐? 2층에서 안소연이 떨어지고 4층에서 박승찬이 떨어져. 그럼 누가 먼저 떨어져서 죽겠어? 안소연이 먼저 죽겠지. 2층에서 뛰어내린 애가 먼저 떨어지고 그 위에 박승찬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제 확인 사살 딱 하면 이제 끝나는 거지. 먼저 떨어지는 애가 얘라고 얘가 2층이고 얘가 4층이니까 어떻게 떨어지냐면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2가 먼저 떨어지고 3이 그 다음 떨어지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고 이쪽에 남는 거는 이제 떨어지고 남은 1층, 3층 주민만 남아있게 되는 거지.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알았지? 이 원리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해 줄게. 증명 나왔을 때. 이렇게 바뀌어요. 가볼게. 로그 8에 125. 자, 이렇게 돼 있다면 로그 2의 세제곱이랑 5의 세제곱이 되니까 이 3과 이 3, 2층과 4층에 있는 주민이 떨어져. 그래서 3분의 3의 로그 2의 5만 남게 돼. 그럼 3분의 3은 1이니까 그냥 1로 약분시켜버리면 된다고요. 알겠지? 뭔 말인지? 이렇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를 버려봐. 이렇게 써 있어. 그냥. 이렇게 써 있으면 요 2가 여기서 온 게 확실해? 요 3이 여기서 온 게 확실해? 이게 확실하지가 않지 이제부터는. 이 앞에는 분명히 로그 4에 27이었으니까 여기 3과 여기 2가 이렇게 온 게 확실한데 얘를 지우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 있는 2랑 여기 있는 3이 여기에서 각각 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 이게 이거일 수도 있다는 거지. 로그 2의 3의 2분의 3제곱이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는 1이니까 1이 떨어져봤자 1이니까 상관없고 2분의 3이 앞으로 떨어지면서 그냥 2분의 3일 수도 있다는 뜻이고, 아니면 로그 2의 3분의 1제곱에 3의 2분의 1제곱이어도 얘가 분모로 떨어지면 3분의 1이고 얘가 분자로 떨어지면 2분의 1이니까 번분수 계산하면 2분의 3이 되면서 이거랑 똑같은 값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원래 있었으면 상관없는데 그냥 이렇게 주어진 식에서는 2하고 3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본투비가 어딘지 확인을 할 수가 없다고요. 이렇게 다 바꿔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수많은 결과값들 중에서 우리는 뭘 선택하냐 하면 대부분이 다 이 방법을 선택합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로그 앞에 어떤 수가 곱해져 있으면, 승찬아, 로그 앞에 어떤 수가 곱해져 있으면 그 수는 진수에다가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걸로 갑니다. 계산을 할 때. 이게 제일 편한 방법이거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로그 계산하려면 밑이 똑같아야 되는데 밑을 더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진수에다가 올립니다. 이 로그 2의 5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그냥 이렇게 계산한다고요. 로그 2의 5의 제곱, 이놈으로 계산을 한다는 의미야. 이 2가 2분의 1이 여기서 왔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계산하지 않는다고. 그냥 앞에 있는 거는 진수에다가 올려서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저 앞에 봐봐. 내가 로그에 덧셈과 뺄셈을 사용할 때 로그 앞에 뭐 붙어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로그 앞에 뭐가 붙어 있으면 계산이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계산이 불가능하니까 로그 앞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앞에 붙어 있는 수는 다 진수에다가 올려서 계산을 한다고. 알겠죠? 얘들아, 오늘 되게 역사적인 날이야. 로그를 크리스마스 날 배우고 있어. 장난 아니지 않아? 이거는 평생. 근데 나중에 대학 가서 이제 친구랑 술 먹으면서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야, 나 로그 있잖아. 크리스마스 날 배우고. 아, 그렇긴 하지. 아니, 근데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 끼리끼리가 된다고. 끼리끼리. 그러니까 인서울을 해서 간 애들과 그렇지 않은 애들을 비교를 해보면 인서울 간 애들은 술 먹으면서도 수학 얘기도 하고 과학 얘기도 하고 막 이래. 진짜라니까? 이런 얘기 한다니까? 막 갑자기 막 이래. 야, 너 조합 생각나냐?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 진짜야. 근데 대학을 안 가고, 아니 근데 내가 이거 비하를 하는 건 아니고 서로 관심사가 달라서 그래. 대학을 안 가거나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못 간 친구들은 만나면 무슨 얘기만 해. 맨날 뭐 남자친구 얘기, 연예인 얘기, 여자친구 얘기 이런 거밖에 안 해. 그러니까 좀 다르다는 거지, 관심사가.
농담 아니야. 진짜 가봐. 가서 한번 확인해봐. 그러면 와 미친 니네 학원 쩐다 막 이러면서 애들 다 그런 얘기 할 거야. 하여튼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라고 얘들아. 나 뭔 얘기했죠? 그래서 자 로그의 성질 첫 번째 로그 A의 B제곱, C의 D제곱 이렇게 있으면 2층과 4층은 앞으로 뛰어내리면서 로그 A의 C 1층과 3층만 남긴다. 로그 성질 첫 번째. 그럼 진수는 무조건 네. 2보다 커요. 아니야. 그렇진 않아요. 로그 3의 2도 있어요. 다 돼. 다 돼. 다 돼. 다 돼. 어떻게 돼가 아니야. 어떻게 되니까 이걸 만들어낸 거야. 그걸 어떻게 되라는 거에 착안을 해서 그게 아이디어였다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로그의 정의야. 로그의 정의에서 잘 봐봐. 2에 몇 제곱을 하면 5가 된다고? 2에 몇 제곱을 하면 5가 된다고? 지금 이게 A라고. 로그 정의라고 얘기했지? 얘네 둘이 자리를 바꾸고 앞에다가 로그를 붙이면 된다 그랬잖아. 이게 정의야. 그래서 얘를 갖다가 여기다가 올렸을 수 있다 그랬어. 2에 로그 2에 5제곱을 하면 5가 돼. 이게 로그의 정의라고요. 근데 우리가 매번 로그의 정의를 생각해서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엄청 단순하게 얘기를 해줄게요. 잘 들으세요. 이놈들 중에서 숫자가 이렇게 3개 보이지? 제일 거리가 먼 두 놈을 고르는 거야. 제일 거리가 먼 두 놈을. 아니다. 잠깐만. 이거 하기 전에 이거부터 해야겠구나. 자, 두 번째. 좀 이따 해야 됩니다. 로그 A의 A는 무조건 1이에요. 로그 2의 2는 1이에요. 로그 3의 3도 1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로그 정의 생각해봐. 자리 바꿀 거야. A랑 1이랑 자리 바꾸면 돼. 그럼 자리 바꿨으니까 로그가 사라지는 거야. 이거 성립해 안 해? 성립하지? 그래서 로그 A의 A는 무조건 1이야. 되겠죠? 로그 A는 무조건 1이고요. 세 번째, 로그 A의 1은 얼마일 것 같아? 로그 A의 1. 밑이 얼마든 간에 진수가 1이면 얼마일 것 같아? 0이야. 이것도 당연히 이유가 있죠. 정의를 써보자. A의 0제곱은 1이야. 성립해 안 해? 성립하지? 그래서 로그 A의 1은 무조건 0이야. 됐지? 자, 요걸 바탕으로 네 번째. 아까 하던 얘기 마저 할게요. 2에다가 몇 제곱을 해야 5가 된다고? 로그 2에 5가 A니까 얘를 그대로 여기다 대입을 시켜주면 돼. 2에 로그 2에 5는 5가 돼. 됐지? 근데 이게 로그의 정의라고. 근데 매번 이걸 사용할 수 없으니까 지수에 로그가 들어가 있으면 가장 거리가 먼 두 놈을 선택을 하세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두 놈을 선택을 하시고 자리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자리를 바꾸면 이렇게 되겠지. 5에 로그 2에 2는 5야. 이게 식이 성립하냐고. 로그 2의 2가 얼마니까? 이게 1이니까 5의 1제곱은 5 이렇게 된 게 성립해. 로그 정의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고? 지수에 로그가 있으면 A의 로그 B의 C는 어떻게 된다? 가장 거리가 먼 두 놈끼리 자리를 바꿔서 쓴 값과 서로 일치한다라는 게 4번 내용입니다. 로그의 로그의 정의에 의한 성질이 되는 거죠. 지수가 로그면 가장 거리가 먼 두 놈끼리 자리를 바꾸는 걸로. 근데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2에 로그 2에 3의 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얘랑 얘랑 거리가 제일 멀잖아. 그치? 그래서 얘네들이 자리를 바꾼다. 가 아니야. 왜냐하면 얘는 로그 정의 때문에 이걸 3의 제곱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이 로그
2의 9로 보시면 돼요. 로그 정의 때문에 나오는 거니까. 얘가 9야, 9. 그러니까 거리가 먼 놈은 얘랑 얘지. 그래서 9야. 결과값은. 지금 산수 배우는 중이야, 산수. 자, 이런 성질을 바탕으로 이제 한 단계만 더 나간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여기에다가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볼게. 지수의 계산에 있어서 우리가 지수 계산할 때 당연히 2의 x제곱 곱하기 2의 y제곱이 2의 x 플러스 y라는 거 당연히 계산할 수 있잖아. 이것도 계산할 수 있지 않아, 근데? 이것도 계산할 수 있는 건 맞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수의 계산은 곱하기를 통해서 나누기를 통해서 계산을 하지만 이렇게 똑같은 애들이 주어져 있으면 덧셈도 일부 가능하잖아. 이 일부 가능한 덧셈처럼 로그도 일부 가능한 곱셈과 나눗셈의 형태가 존재해요. 일부 가능하다고, 곱셈과 나눗셈에. 근데 이건 다 뭐로 계산이 되냐면 이건 다 약분으로 계산이 될 거야. 왜냐하면 로그 2의 3 나누기 로그 2의 3 똑같은 수잖아. 그럼 약분시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약분을 시켰다는 건 나누기를 했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나누기가 일부 가능한 형태가 만들어진다고. 그 로그의 나눗셈과 곱셈을 일부 가능하게 만드는 놈들, 그거를 배우도록 할게요. 그게 뭐냐면 책에 나와 있습니다. 로그의 밑변환 공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놈이 일부 곱셈, 나눗셈이 가능한 형태로 바꿨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밑변환 공식 엄청 간단해요. 엄청 간단해요. 뭐냐면 로그 2의 3을요. 로그 10의 2분의 로그 10의 3으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이게 로그의 밑변환 공식이에요. 내 맘대로 밑은 설정하세요. 이 10이어도 되고 5여도 되고 마이너스 값 1 이런 거 다 빼고 로그가 정의되는 상태에서 되는 값들은 아무거나 다 써도 돼. 5 써도 되고 3 써도 되고 10 써도 되고 100 써도 되고 니네 맘대로 쓰세요. 밑을 맘대로 바꿔서 밑 변환이잖아. 밑을 맘대로 바꿔서 밑에 있는 놈은 분모로 보내고 위에 있는 놈은 분자로 보내는 거야. 이게 로그의 밑변환 공식이에요. 그럼 얘를 하게 되면 뭘 쓸 수 있냐면 이런 거 쓸 수 있다는 거야. 로그 2의 3 곱하기 로그 9의 2. 이 곱하기 2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된다고요. 원래는 덧셈만 계산이 가능한데 곱셈도 가능한 형태로 바뀐다고. 자, 얘를 밑을 바꾸는 거야. 아무거나 5로 한번 바꿔볼게. 로그 5로 바꾸면 밑에 있는 애는 분모로 가고요. 위에 있는 놈은 분자로 간다고요. 곱하기. 밑을 5로 바꾸면요. 로그 5의 9에다가 로그 5의 2가 돼요. 이렇게 바뀐다고요. 그럼 곱하기가 만들어졌는데 하필이면 얘랑 서로 어떤 수야? 이거 무조건 같은 수 아니야?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같은 수잖아. 약분이 된다고 이렇게. 얘 9 이거 작은 수야 큰 수야? 9는 큰 수지. 왜냐하면 얘는 뭐니까? 3의 제곱이니까. 그럼 이거 2 앞으로 뛰어내릴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남아있는 게 로그 5의 3과 로그 5의 3은 서로 같은 수야 다른 수야? 같은 수야. 약분이 된다고. 그래서 뭐만 남아? 2분의 1만 남는 거야. 밑변환 공식을 통해서 곱셈과 나눗셈의 일부 가능한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로그는 계산이 저 두 개밖에 없어요. 덧셈 뺄셈. 근데 곱셈도 밑변환 공식을 통해서 바꿔줬을 때는 계산이 가능한 형태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못한다가 아니라 할 수도 있습니다가 되는 거야. 밑변환 공식을 통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뒤에서 배울 거지만 로그하고 지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예요. 봐봐. y는 2의 x제곱에서 로그를 만들 거면 누구랑 누구랑 자리를 바꿔야 된다고? 얘랑 얘랑 자리를 바꿔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로그 2의 y는 x가 돼. 그러면은 그 뭐지? 역함수를 쓸 거니까 x랑 y랑 자리를 바꾸면 y는 로그 2의 x가 되죠. 한마디로 얘랑 얘랑은 서로 역함수 관계라고. x랑 y랑 자리를 바꿨으니까. 그러니까 얘네 둘이 역함수 관계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얘는 덧셈 뺄셈이 가능한데 일부 곱셈 나눗셈이 가능한 거고, 지수는 곱셈 나눗셈이 가능한데 일부 덧셈 뺄셈이 가능하게 되는 걸로 아예 바뀐다는 의미가 되는 거지. 아우 씨, 입 찢어져 씨. 자, 그래서 요 놈들을 기본적으로 해서 로그의 계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처음 배우는 수니까 약간 혼동이 올 수도 있지만 그거 커버 하셔야 돼요, 지금. 야, 이거 중3 겨울방학 때 조금 했던 거 기억나? 너네 아니지. 너네 다 아니지. 윤수야, 이거 중3 겨울방학 때 했던 거 기억나? 근데 그때는 하나도 못 알아들었었지. 근데 지금 조금 그래도 알겠지. 이게 바로 대가리가 컸다는 의미입니다. 1-3번부터 보겠습니다. x가 로그 3에 루트 3 플러스 루트 2라고 적혀 있어요. 이럴 때 3의 x제곱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x제곱은 어떻게 될 것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단순하게 그냥 하시면 됩니다. 저 x를 그냥 저기 지수에다가 그냥 띵띵 때려 넣으세요. 때려 넣어주시면 3의 로그 3의 루트 3 플러스 루트 2 빼기 3의 마이너스 로그 3의 루트 3 플러스 루트 2. 자,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겠죠. 자, 식을 이렇게 썼을 때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거리가 가장 먼 놈들끼리 뭘 할 수 있다? 자리를 바꿀 수 있다. 로그 정의에 의해서 자리를 바꿔버리면 루트 3 플러스 루트 2 전체의 로그 3의 3 이렇게 만들어져. 마이너스. 자, 거리가 먼 놈들끼리 자리를 바꾸고 싶은데 자리를 바꾸려고 보니까 누가 지금 자리를 막고 있어? 누가 막고 있어? 얘가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 보여? 그러니까 로그 앞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앞에 마이너스 1이 붙어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하라고? 얘를 빼서 여기다가 올려주라고. 그러니까 로그 앞에 붙어있는 수는 무조건 진수에다가 올려버리는 거야. 진수의 지수에다가 올려버리는 거야. 4층에다가 다시 보내버리는 거야. 그럼 4층으로 이사를 시킨 다음에 로그의 정의를 사용하면 얘랑 자리를 바꿀 수 있게 되겠죠. 거리가 가장 먼 놈들끼리. 얘랑 자리를 바꾸면 루트 3 플러스 루트 2의 마이너스 1제곱 여기에 로그 3의 3이 이렇게 붙어있는 걸로 바뀐다고. 로그도 쓰는 거 연습해야 돼. 안 쓰면은 로그조차 쓰는 것도 버거워 막. 써야 돼. 아, 그리고 추천하는 방법. 추천하는 거. 이 로그라는 기호가 전 세계적으로 약속이 돼 있는 기호거든. LOG라고 쓰기로 약속이 돼 있어. 근데 우리가 그냥 산수 계산할 때는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유명한 수학자들이나 물리학자들이 증명해 놓은 것들 이렇게 보면은 다들 지네만 알아볼 수 있는 기호로 막 증명을 해놨단 말이야. 나중에는 바꿀 거지만 내가 계산하는 과정에서 LOG를 계속 써야 되니까 이게 귀찮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쌤은 공부할 때 옛날에 이렇게 했어. 그냥 로그를 그냥 이렇게 썼어. 이거 LOG2의 3 이렇게 쓰는 게 너무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썼어 맨날. 이것도 나름 그래도 이유가 있어. 이렇게 쓴 이유가. 이게 L이고 이게 G고 이게 L이고 이게 O고 이게 G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썼어 나는. 내 맘대로 의미를 주고.
그래서 로그 2의 3 더하기 로그 3의 2 이렇게 계산을 그냥 하다가 나중에 답 낼 때만 LOG라고 정확히 써주면 되잖아. 그래서 산수 계산할 때 이게 계산이 많단 말이야. LOG를 계속 꾸준히 쓰면 뭐 사실 좋긴 한데 이거 다 모아놓으면 문제 두세 개 더 풀 수 있는 시간 될걸? 이거 압축하면. 그래서 나만의 알아볼 수 있는 기호로 바꾼 다음에 써도 큰 의미, 그게 또 추천한다. 빨리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결론. 이거부터 답을 냅시다. 그래서 자, 답 낼게요. 로그 3의 3은 똑같은 거니까 1일 거고 로그 3의 3이 똑같은 거니까 1일 거라고. 그러니까 결론 우리는 이걸 쓰자는 거지. 루트 3 더하기 루트 2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역수 형태지. 루트 3 플러스 루트 2분의 1 이거 계산해 주라. 이런 의미가 된다고요. 다 잘 들었어? 네. 그 문제 좀 안 풀어봐도 되겠니? 혹시? 괜찮겠어? 그 집에 음. 가요. 그래서 알았어. 집에 가서 네. 숙제 좀 잘 한번 해보고 네. 그 다음에 뭐지? 아프지 말고. 자, 요거 합차로 계산해 버리면 뭐만 남는 거니? 합차 계산하면 2루트 3만 남나? 아니다. 2루트 2만 남겠네. 그치? 빼기니까 합차 해서 자, 로그의 정의를 이용해서 첫 번째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2-3번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중요한 얘기라서 그래. 로그 A에 비해서 A는 0보다 커야 되고 1이 되면 안 되고 B는 0보다 커야 된다. 밑은 조건이 두 개다. 진수는 조건이 하나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만 로그가 정의가 된다라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억 볼게요. 로그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에 A제곱 플러스 1.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얘가 미치고요. 얘가 진수예요, 지금 현재. 자, 진수값 문제 있는지 확인합시다. 이거 문제 있나요, 없나요? 이거 문제 없죠? 제곱에다가 1 더해놨어. 그럼 무조건 양수야. 그렇지? 제곱에다가 1 더해놨으니까 무조건 양수. 문제 없고요. 자, 요 놈 봐볼게요. 2차 함수죠. 요 놈이 항상 무슨 값만 가져야 되냐면 1이 아니면서 0보다 커야 돼요. 확인을 해봅시다.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항상 0보다 큰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써야 된다? 판별식을 써서 0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하셔야 되죠. 판별 써보면 1 마이너스 8이네요. 이거 0보다 작죠. 그럼 이 말은 이 2차 함수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뜻이네. 맞아요. 그러면 얘는 0보다 큰 조건. 돼, 안 돼? 돼. 승찬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돼. 두 번째는 뭐가 되면 안 돼? 얘가 1이 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0이 되면 안 돼. 얘가 0이 되는지 안 되는지, 즉 실근을 갖는지 안 갖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네. 얘 실근 가져 안 가져? 안 갖지. 1 마이너스 4잖아. 판별식 쓰면. 실근 없네. 0 되는 값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1이 되지 않는다도 조건이 맞는 거가 되는 거죠. 기억은 맞다. 얘가 1이 되면 안 돼. 응? 1이 되면 안 돼. 그래서 얘가 0이 되면 안 돼. A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실수에서는 0 되는 값 찾을 수 없어요.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게 0이 안 될 거란 뜻이 되는 거지. 니은 로그 2의 절대값 A 플러스 1에다가 A제곱 플러스 1. 마찬가지예요. 얘 0보다 큰 거 무조건 확정이죠. 제곱에다 1 더해놨으니까. 얘 0보다 큰 거랑 1이 되면 안 되는 거랑 두 개의 조건이라고요. 0보다 큰 건 확실합니다. 맞죠? 절대값에다가 1 더해놨으니까 무조건 0보다 커요. 그런데 문제는 A에다가 0 대입하면은 얼마 돼? A에다 0 대입하면 1 되지. 그럼 1이 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니은은 로그가 정의가 안 됩니다. A에다 0 대입하면 밑이 1이야. 그래서 안 돼. 디귿 로그 a제곱 플러스 2에다가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자, 이렇게 됐어요. 이놈 0보다 큰 거 확정입니다. 이놈 절대로 1이 될 수 없어요.
A 제곱이 0보다 크니까 0보다 큰 건데 1을 더해놨는데 1이 어떻게 됨? 절대로 될 수 없어요. 밑 조건 오케이. 진수 봅시다. 자, 얘 무조건 0보다 큰지 확인해 볼까요? 얘 무조건 0보다 큽니까? 아니죠. A에 1 들어가면 얼마야? 0이지. 완지잖아. A 빼기 1의 제곱. A 1 들어가면 0 돼. 안 돼, 그래서. 디귿도 안 돼. 답은 기억 하나만 맞는 곧단 놈이 되겠다. 자, 3-2번은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요거 있었어요. 밑변환 공식이라는 거 있었습니다. 로그 A의 B가 로그 C의 A 분의 로그 C의 B로 표현된다라는 게 맞는 말이야. 이 맞는 말이 왜 맞는지 증명을 해줄 거야. 그래서 아까 증명을 안 해준 거야. 여기 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요거를 증명해 볼게요. 봅시다. 첫 번째 줄부터 로그 A의 B를 얘를 X라고 놓고 로그 C의 A를 Y라고 놓으래. 자, 그러면 요거 로그 탄생 즉 로그 정의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A의 X제곱은 B가 되죠. 로그 탄생 배경이에요. 얘랑 자리 바꾸는 거야. B랑 X랑. 그러면 자리를 바꿨으니까 로그가 없어지는 거야. 로그가 없는 상태에서 자리를 바꾸면 로그가 생기겠지. 요놈. 로그 정의에 의해서 A랑 Y랑 자리를 바꾸자. C의 Y제곱은 A가 돼. 됐죠? 자, 그러면은 요 두 놈을 가지고 서로 연결시킬 수 있는 값이 A가 똑같은 놈이 있네. 두 개를 연결시킬 거야. A는 B의 X분의 1제곱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A랑 여기 있는 A랑 서로 똑같으니까 C의 Y제곱은 B의 X분의 1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 A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똑같은 거지. 문제에서 뭐라고 쓰냐면 B는으로 표현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전체에다가 X제곱 한번 만들어주면 B는 C의 X, Y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값이 가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로그의 정의를 한 번 더 사용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로그의 정의를 사용하는 거예요. 누구랑 누구랑 자리 바꾼다고? 지수랑 B랑 자리 바꾸면 돼. 로그의 정의 쓰는 거야. 요놈이랑 요놈이랑 둘이 자리 바꾸면 돼. 자리 바꾸면 X, Y는 로그 C의 B가 되죠. 로그 정의 쓴 겁니다. 요놈이랑 요놈 B랑 이렇게 X, Y랑 B랑 자리를 바꿨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X 곱하기 Y라는 게 뭐예요? 지금 얘네들이 뭐 한 거야? 얘네들이 곱한 건가? 얘네들이 곱한 거지. X, Y가. 그래서 얘네들이 곱한 거야.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C의 A는 로그 C의 B라고. 그 X, Y가 곱해졌는데 그 X, Y가 각각 얘네 둘이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곱한 거야, 이렇게. 그 결과가 로그 C의 B라고. 그래서 이게 나은 거죠. 표현하는 게 뭔 거야? 로그 A의 B가 필요하니까 로그 A의 B만 냅두고 양변을 요 놈으로 나눠주면 되잖아. 요 놈으로 나눠주면 되잖아. 그러면 나눠주면 로그 C의 A가 되고 로그 C의 B가 되면서 결국 로그 A의 B는 요 형태로 만들 수 있다. 가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증명 과정이 뭐 엄청 대단한 거는 아니지만 학교 시험에서 구멍 뚫어서 나올 수도 있는 증명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증명을 모르더라도 그냥 밑변환식은 내 맘대로 쓰시면 돼요. 밑을 내 맘대로 바꿔도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가 C잖아. 특정한 값이 아니라고. 아무거나 넣어서 A랑 B랑 분모 분자 하나씩 뿌려주면 된다고요. 이게 밑변환식이다. 그래서 답은 5번인가? 아닌가? 아닌데? 답은 몇 번이지? 3번인가? 로그의 정의들을 지금까지 3번까지 계산을 좀 해줬고요. 로그의 정의를 이용해서 이제는 실질적인 로그의 계산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3번 로그 2의 3분의 2 마이너스 로그 2의 4분의 3 마이너스 로그 2의 5분의 4 마이너스 계속 가서 마이너스 로그 2의 143분의 142 마이너스 로그 2의 144분의 143. 로그끼리의 뺄셈이니까 다 뭐가 될 거라고? 다 나눗셈 될 거라고. 로그끼리의 뺄셈이니까 다 나누기 될 거야. 다 나누기. 볼게. 먼저 로그를 계산하기 전에 확인해야 되는 작업. 뭐부터 확인해야 돼? 이거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밑이 다 같아야지만 덧셈 뺄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밑이 같은지 확인해 주시면 밑 같네. 그대로 하시면 되겠죠. 자, 로그 2에 첫 번째 거 3분의 2고 빼기잖아. 나누기겠지. 그럼 나누기니까 곱하기로 바꾸면 이거에 뭐가 들어가면 돼? 역수 들어가면 돼? 나누기 4분의 3이잖아. 그러니까 곱하기 3분의 4가 되면 되잖아. 나누기 5분의 4잖아. 곱하기 4분의 5가 되면 되잖아. 나누기 6분의 5잖아. 곱하기 5분의 6이 되면 되잖아. 나누기 143분의 142잖아. 곱하기로 바꾸면 되잖아. 역수로. 역수로 바꾸면 되잖아. 이거야. 어때? 그러니까. 스르르르 약분 되는 거 보임? 스르르르 약분이 되죠. 약분이 된다고요. 로그 2에 9, 144, 2, 144를 9로 나누면 16, 16 곱하기 2, 32. 32는 큰 수야. 2의 몇 제곱이야? 5제곱. 4층 주민. 앞으로 뛰어내리면 되죠. 로그 2의 2는 얼마라고? 1이라고. 답은 5라고. 이렇게 구하는 거. 뺄셈. 로그끼리의 뺄셈은 다 나눗셈. 진수끼리의 나눗셈. 근데 어차피 나누기는 초등학교잖아. 초등학교 기호잖아. 우리 다 곱하기로 바꿔서 계산할 거니까 역수로 계산해 주면 되겠죠. 5-3번. 자, 이것도 전혀 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로그 5. 자, 5가 밑이야. 5가 밑이고 로그 3의 2. 얘가 진수야. 얘가 밑이고 얘가 진수야, 그냥. 로그 위에 로그가 올라가 있네? 아니, 당연한 거 아니야? 로그에 숫자 올라가 있는 거야. 수가 올라가 있는 거야, 수. 로그는 기호지, 아니, 기호지가 아니라, 로그는 수야, 수. 그러니까 새로운 수를 표현하기 위한 기호지, 로그가 뭐 다른 의미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고. 수라고요, 수.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더하기. 로그 5에 로그 4분의 3. 4의 3. 더하기. 쭉 가서 로그 5에 로그 32에 31. 자, 여기까지 다 더해라. 이렇게 돼 있어. 기본 원리죠. 어떤 원리라고? 밑이 5로 동일하니까 로그 5 놓고 얘네들이 다 진수니까 얘네들끼리 다 곱하기로 바뀌는 거야. 로그 3의 2 곱하기 로그 4의 3 곱하기 로그 5의 4 곱하기 쭉 곱해서 로그
32에 31 그냥 이렇게 곱해지는 거야. 왜? 로그가 진수니까. 되겠죠? 그러면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이 위에 있는 값들을 한번 다시 정리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로그끼리 곱셈이 가능하다고? 불가능하다니까? 로그끼리 곱셈 안 돼. 근데 곱셈이 안 되는데 이걸 답으로 쓰진 않을 거 아니야. 형태 자체가. 그러니까 뭔가 방법이 있겠지. 곱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밑변환 공식이라고. 밑을 골라봐. 성준아, 밑 얼마로 해볼까? 밑 10으로 할게요. 로그 10의 3분의 이 두 번을 써야 되는 걸 골랐네. 로그 10의 2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로그 10의 4 로그 10의 3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밑을 똑같은 걸로 만들어버리면 위에 있는 거는 위 분자로 보내고 밑에 있는 건 분모로 보내면 된다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로그 10의 5 로그 10의 4 쭉 곱해서 로그 10의 32 로그 10의 31 여기까지 곱해진다는 의미지. 그럼 어때? 지금 얘랑 얘랑 똑같은 값인 거 보여? 얘랑 얘랑 똑같은 값이라고. 약분이 되는 거지. 이렇게 약분이 되겠지. 이렇게 약분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로그 5에 진수에 남아있는 게 로그 10의 32, 로그 10의 2 이렇게만 남아있는 거야. 약분이 다 되고 남은 게 요거 하나 이렇게 남아서 저렇게 분수로 나눠져 있다는 뜻이 되겠지. 그럼 다시 밑변환식을 거꾸로 생각을 해봐. 밑이 똑같은 10이니까 32는 밑으로 내려가고 2는 위로 올려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분리해서 얘를 이렇게 분리해서 쓸 수 있다는 건 다시 얘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인 거니까. 32는 큰 수야 작은 수야? 큰 수. 2의 몇 제곱? 5제곱의 2니까 요 5가 2층 주민이 되면서 앞으로 뛰어내리면 5분의 1이 될 것이고 그럼 남는 건 로그 2의 2만 남으니까 얘는 1이 될 것이고 로그 5의 5분의 1이라는 건 로그 5의 마이너스 1제곱을 의미하는 거니까 역수의 의미니까 마이너스 1이 4층 주민이 만들어지면서 얘가 최종적으로 앞으로 뛰어내리는 값이 답이 되는 거죠. 남는 건 로그 5에 5니까 1만 남을 것이고. 지금 덧셈도 했고 뺄셈도 했고 나누기를 쓸 거냐 곱하기를 쓸 거냐는 결정해서 보고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되죠. 6-3번. 자, 첫 번째 거. 지수에 로그 들어가 있어? 아무 상관없어요. 그 로그끼리 뭐 해놨어? 빼기 해놨잖아? 그러니까 로그끼리 빼기 해놨으니까 그냥 로그끼리 뭐 해주면 돼? 나누면 된다고. 저 빼기잖아, 빼기. 6분의 7 쓰면 되지, 6분의 7. 그럼 로그 정의에 의해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거리가 가장 먼 놈들끼리 자리를 바꿀 수 있다고. 어때? 로그 2의 2는 1이야. 그래서 6분의 7이야. 기억 맞는 말. 니은
미친 3이고 진수의 로그끼리 덧셈 뺄셈이 막 있어. 아니 그냥 쓰려고. 이거 씩 정리한 거 이제 쓰려고. 됐지? 자, 이거를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걸리는 애가 하나가 있지. 누가 걸려? 로그 앞에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그랬어. 얘가 걸리지. 지금 얘 때문에 계산 못하는 중이야. 로그 앞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2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2를 내쫓아. 여기로. 앞에 붙어있는 2를 내쫓아. 그럼 끝났죠. 로그 3에 둘은 뭐 하면 돼? 곱하면 돼? 20. 얘는 어떻게 하면 돼? 나누기 하면 돼? 6. 됐지? 성질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처리 바꾸는 거죠. 3분의 10 전체의 로그 3의 3. 얘는 1. 그러면서 니은도 3분의 10이 맞는 말이 되네. 로그끼리 덧셈으로 돼 있네. 그러니까 진수끼리 뭐로 바뀌어야 돼? 곱셈으로 바뀌어야지. 5팩토리얼 얼마? 120. 로그 정의 자리 바꿔주면 답은 얼마가 돼야 돼? 120이 돼야지. 그러니까 더하기랑 곱하기랑 헷갈리면은 15라고 쓰는 거지. 왜냐면 1부터 5까지 다 더하면 15니까. 근데 로그끼리의 덧셈은 진수끼리의 곱셈이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디귿은 틀렸다. 이렇게 그래서 기억 니은만 답이 되겠죠. (7단의 3번) A는 로그 A의 B고 B는 로그 B의 C고 C는 로그 C의 A고 A 제곱은 B 세제곱은 C 5제곱 이렇게 나와 있고 대소관계를 써달래요. 그냥 는는는 보이니까 당연히 K 바꿔주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A하고 B를 이렇게 여기다 대입을 시켰을 때 이렇게 두 개가 다르면 계산이 안 돼. 뭔가 관계가 있어야지. 자, 그래서 A는 K의 2분의 1제곱, B는 K의 3분의 1제곱, C는 K의 5분의 1제곱. 그럼 이렇게 바꿔놓은 놈들을 저쪽으로 다 때려 넣는 거야. 다 때려 넣으면 A는 로그 K의 2분의 1제곱, K의 3분의 1제곱. 그럼 2분의 1하고 3분의 1이 각각 2층, 4층 주민이 됐잖아? 그럼 걔네가 앞으로 뛰어내리는 거지. 그럼 걔네가 앞으로 뛰어내리면 번분수 계산을 하게 될 거고 2분의 1 분의 3분의 1이니까 번분수 계산해주면 3분의 2만 남겠네. 뭔 말인지 알겠어, 저는? 2층, 4층 뛰어내리는 거 뭔 말인지 알겠어? B 로그 B의 C니까 K의 3분의 1제곱, K의 5분의 1제곱 마찬가지로 3분의 1, 5분의 1 2층, 4층 주민이니까 앞으로 뛰어내리면 번분수 계산되면서 5분의 3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C 로그 K의 5분의 1제곱에 K의 2분의 1제곱이니까 앞으로 뛰어내리면 번분수 계산되면서 2분의 5가 되겠네요. 그럼 결국 A, B, C 중에 제일 큰 놈은 C가 될 거고 2분의 5니까 제일 큰 값. 5분의 3이랑 3분의 2랑 뭐가 더 커? 이건 67 정도 되고 얘는 60이지. 퍼센트 계산해봐. 67% 정도 되고 60% 되니까 A가 더 큰 값이죠. 그래서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8-3번. 로그 10의 3분의 1. 자, 이놈의 정수 부분을 A, 소수 부분을 B 라고 놓자. 자, 봐봐요. 요거 하나만 얘기를 합시다. 로그 A에 B가 있어. 얘를 있잖아. 밑을 아무거나 써서 밑변환 공식을 써도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밑이 B인 애를 써볼 거야. 지금 이 상태에서 밑이 B인 애를 써볼 거야. 그럼 이렇게 되겠지. 로그 B의 A 분의 로그 B의 B가 돼. 그럼 얘는 로그 B의 A 분의 1 이렇게 돼. 맞지? 맞죠? 밑변환식을 쓴 거예요. 아무거나 밑을 써도 된다 그랬으니까 그냥 밑이 B인에 한번 써본 거야. 이거랑 서로 같은 값이라고. 혹시 형태 보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B랑 A랑 자리를 바꾸면 분의 1이 됨. B랑 A랑 자리를 바꾸면 분의 1이 돼요. 이게 밑변환 공식 때문에 나오는 원리야. 이걸 말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겠어? 얘는 결국 로그 3의 10이란 뜻이죠. A랑 B랑 자리를 바꾸면요 분의 1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자리를 바꾸면 역수가 된다고요. 거꾸로. 됐지? 자, 봅시다. 이거 얼마야? 1, 2, 3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로그 3의 9 얼마야? 3. 2죠. 아. 2죠, 2. 다시 그러면 로그 3의 9랑 로그 3의 12랑 봐봐. 누가 더 클 것 같아? 로그 3의 10이랑 로그 3의 9랑. 원리를 봐볼까요? 이거 얼마인지 모르지? 3의 x제곱이 10이고 이건 뭐야? 3의 제곱이 9야. 그럼 x는 2보다 큰 값이야, 작은 값이야? 무조건 큰 값이어야 되지. 제곱해서 더 커져야 되잖아. x는 무조건 2보다 큰 값이야. 그러니까 다시 로그 3의 10은 로그 3의 9보다 큰 값이야, 작은 값이야? 큰 값이야. 그래서 얘보다는 커. 근데 얘보다는 커, 작겠어? 크겠어? 얘보다는. 당연히 작겠죠. 그래서 얘가 2고 얘가 3이니까 결론은 로그 3의 10은 2와 3 사이의 수라고. 자, 로그에서 정수를 찾는 방법은요. 로그에서 정수를 찾는 방법은 진수의 거듭제곱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3의 10이니까 3의 거듭제곱을 이용하면 된다고요. 그러면은 얘가 어떤 수와 어떤 수 사이에 있는 건지 찾을 수 있다고. 밑이 3인데 갑자기 8과 16 사이의 수예요. 뭐 이딴 얘기 하지 마시고 3이니까 3의 거듭제곱인 걸 이용하시면 돼요. 밑이 5면 5의 거듭제곱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진수를 거듭제곱한 걸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내버리니까 결론 로그 3의 10은 정수 부분이 그러니까 얘는 정확히가 아니지. 얘는 2점 얼마의 값을 갖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놈의 정수 부분은 2가 된다는 뜻이죠. 이 수가 2와 3 사이의 수니까. 그럼 소수 부분은
아직도 헷갈리면 안 된다. 소수 부분은 그냥 원래 있던 수에서 정수 빼주면 그게 소수 부분이라고요. 원래 있던 수에서 그냥 정수 부분 빼주면 그게 소수 부분이라고. 근데 분명히 아직도 소수를 못 찾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문제에서 a-3의 b제곱, a 플러스 3의 b제곱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고, 뭐 a는 2인 거 구해놨으니까 그냥 2 빼기 3의 b제곱이고 2 더하기 3의 b제곱인 건 확실해. b가 얼마인지 확인하셔야죠. 자, b는 로그 3의 10이야. 그리고 빼기 2. 약간 응용해보자. 혹시 2를 다른 걸로 표현할 수 있겠어? 로그의 계산이 가능한 형태로. 요 로그 3에. 그렇지. 2는 저렇게 붙어 있어봤자 계산이 불가능한 형태니까 2를 로그 3의 9로 바꿔 쓰면 되는 거지. 어차피 밑이 3이니까 3인 건 변동 없을 거고 2가 되려면 진수에 9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계산해보면 로그 3의 9분의 10이 되겠네요. 이게 b예요. 그래서 결론. 그래서 로그를 계산하는데 정수가 들어가 있다면 그 정수는 얼마든지 로그로 다 바꿔서 쓸 수 있다는 걸 인지하시면 돼요. 그래서 b가 얘니까 여기다 이제 올려주시면 2의 마이너스 3의 로그 3의 9분의 10에다가 2 플러스 3의 로그 3의 9분의 10 이렇게 될 거니까 2 마이너스 로그 정의에 의해서 얼마가 되는 거야? 로그 정의에 의해서 9분의 10이 되겠죠. 2 플러스 로그 정의에 의해서 9분의 10이 되겠죠. 로그 정의에 의해서 자리 바꾸면 된다고. 로그 정의에 의해서 자리를 바꾸면 된다고. 분모 문제 9씩 곱하면 18-10이고 18 플러스 10이니까 28분의 8이 되면서 14분의 4, 7분의 2 이렇게 해서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하죠.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밑변환 식을 통해서 값 변형 한번 어딨어? 값 변형 한번 해주셨고요. 밑변환 식을 통해서 정수 부분 찾는 법 얘기를 했어요. 로그의 요 수가 거듭제곱 어떤 거듭제곱과 어떤 거듭제곱 사이에 있는지 확인을 하면 정수 부분 찾을 수 있고 소수 부분은 원래 있던 수에서 그냥 정수 부분만 빼버리면 된다라는 것까지 포함해서 되게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었으니까 좀 한번 확인해 주세요. 한번 다시 풀어보는 거 추천합니다. 8-3번. (9-3번) 요 문제는 솔직히 에바임. 조금 에바임. 9-3번. 로그 5에 1 플러스 3분의 1은 A고 로그 5에 1 마이너스 9분의 1은 B고 그래서 로그 5에 1 마이너스 81분의 1은 어떻게 될까? 얘를 A, B로 표현을 좀 해달라 이렇게 써 있어. 조금 에바기는 해요. 자, 일단 볼게. 자, 첫 번째 거 얘는요. 일단 로그 5에 3분의 4예요. 얘는 로그 5에 9분의 8이죠. 얘는 로그 5에 81분의 80입니다. 그럼 어찌됐건 간에 나한테 필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81분의 80이라는 이 81이라는 수와 80이라는 수가 필요한 거야 지금. 얘네 두 식을 어떻게 변형해야 요 값이 나올 거냐 이걸 물어보는 중이라고. (81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진수에 있는 이 값들이 분모에 81이 들어가는 애를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그럼 분모에 81이 들어가려면 무슨 짓을 해야 돼? 여기다가 4제곱을 해줘야 되죠. 그래야 분모가 81이 되죠. 근데 이제부터 헷갈리기 시작할 거야. 이거 지금 양변에다가 4제곱을 한 거냐? 아니야. 양변에다가 4제곱을 한 게 아니라 양변에다가 4를 곱한 거야, 그냥. 이렇게 4를 곱한 거야, 4를. 그러니까 진수의 거듭제곱이 돼야 되는 거니까 걔가 결국에는 이렇게 떨어져서 바닥에 내려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바닥에 내려와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얘를 4제곱했다는 건 이 전체 값을 이렇게 4제곱을 했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전체에다가 그냥 4배를 했다는 거야. 4를 곱했다는 의미라고. 그럼 4를 곱해야지 이 4가 여기로 올라가면서 얘가 81이라는 분모를 만들어낼 수 있지. 이런 얘기야. 그래서 지수가 아니야. 얘는 로그잖아.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 지수면 당연히 전체에다 4제곱을 하는 게 맞지. 근데 얘는 로그니까 그냥 앞에다가 4를 곱하면 결국엔 걔가 거듭제곱으로 올라가면서 3분의 4의 4제곱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야. 그래서 첫 번째 만든 게 이거야. 4a는 로그 5의 8, 그냥 쓸게. 3의 4제곱분의 4의 4제곱 이렇게 된 거야. 승찬아, 책은 왜 자꾸 뒤를 뒤적뒤적거리고 있어? 응? 아, 너무 쉬워? 빨리 뒤에 어려운 거 하고 싶어? 역시 승찬이. 아니야. 난 믿고 있었다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어때, 여기를? 얘도 지금 무슨 일을 벌여줘야겠어? 제곱 벌여주면 되겠지. 그럼 분모가 81이 되거든. 그럼 제곱을 만들 거니까 전체에다가 제곱을 하는 게 아니라 2를 곱하는 거라고, 이렇게. 그럼 2b는 로그 5에 여기 2가 원래대로 자리로 돌아가면서 9의 제곱분의 8의 제곱의 형태로 바뀐다는 의미지. 그럼 봐봐. 대충 계산할게. 얘가 지금 256이고 얘가 지금 64야. 지금 분자가 80이야. 그럼 분자가 80이 되려면 이 두 수를 어떻게 해야지 80을 만들 수 있냐면 더 커지면 안 돼. 이 두 개를 빼야 돼. 이걸 빼야지만 수가 작아지면서 81로 근처로 갈 거 아니냐.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둘이 빼본 거야. 둘이 빼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4a-2b는 로그 5에 3의 4제곱에 4의 4제곱 이거 빼기 로그 5에 9의 제곱분의 8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져. 근데 이렇게 만들어지면 문제가 생기지. 어떤 문제가 생기냐? 어떤 문제가 생기냐? 진수끼리 나눗셈이니까 이게 사라져버려. 뺄셈이니까 진수끼리 나눗셈이 될 거 아니야. 그럼 나눠지면은 81과 81이 서로 약분돼서 사라져서 81이 없어져 버려. 이렇게 되면 안 되지. 80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 80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방법을 다시 선택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택할 거냐? 약분을 해도 81이 남아있게 선택을 하는 거야. 집중! 약분을 해도 81이 남아있게 표현을 하는 거야. 어떻게? 여기다가 2배를 안 하고 여기다 4배를 할 거야. 그럼 이렇게 바뀌겠지. 이렇게 바뀌어. 그리고 나서 누구에서 누구를 빼는 거냐면 분모에 81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밑에 거에서 위에 거를 빼는 거야. 밑에 거에서 위에 거를. 4b-4a는 로그 5에 3의 8제곱에 이게 2의 12제곱이지?
빼기 로그 5의 3의 4제곱에 2의 8제곱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얘가 로그 5의 3의 8제곱, 2의 12제곱 나누기 3의 4제곱, 2의 8제곱 이렇게 바뀌니까 이제 약분을 시키더라도 로그 5에 3의 4제곱 남아있고 약분을 시키더라도 3의 4제곱이 남아있고 약분을 시켰을 때 2의 4제곱이 남아있는 이 형태가 만들어진다고요. 다시 한번 풀었으면 결국 얘는 로그 5의 81분의 16이 되는 거야.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81이 분모에 남아있어야 되니까 더 곱한 거야. 더. 어차피 얘네들이 빼서 계산이 돼야 되는 거니까. 더하기는 안 돼. 더하면 숫자가 너무 커져. 80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여기 만들어 놓은 이 값과 이 값 두 개를 비교를 해봐. 분모는 81로 똑같고 분자만 몇 배가 되면 돼? 5배가 되면 되지. 그럼 분자를 5배 한다는 의미는 또다시 이런 의미지. 분자를 5배 한다는 의미 자체가 로그를 하나를 추가시켜주면 얘네들이 곱하기로 바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얘가 로그 5의 81분의 16 곱하기 5가 되니까 드디어 81분의 80이라는 값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고. 무슨 짓 했어? 양변에다가 로그 5의 5를 더해줬어. 얼마 더한 거랑 똑같은 거야? 1 더한 거랑 똑같은 거지. 얘가 답이에요. 그래서 약간 오바라는 게 어떤 말인지 알겠지? 이게 갑자기 난이도가 확 올라갔음. 오바임. (10-3번도) 비슷한 형태의 문제입니다. a의 x제곱은 2, a의 y제곱은 3, a의 z제곱은 10일 때 로그 1.2의 루트 15의 값을 xyz로 표현해달라. 문제에서 준 힌트는 지수. 문제에서 풀라는 거는 로그. 그러니까 무슨 짓 해야 돼? 둘 중에 하나 바꿔줘야지. 지수를 로그로 바꿔서 풀던가 로그를 지수로 바꿔서 풀던가. 근데 얘는 값을 구하는 거니까 내가 임의의 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야 되잖아. 바꾸지 말고 얘를 로그로 바꾸는 게 낫겠죠. 얘를 로그로 바꿀 겁니다. 어떻게 바꾸면 된다고? x랑 2랑 자리를 바꾸면 된다고. 로그 a의 2는 x, 로그 a의 3은 y, 로그 a의 10은 z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고. 그럼 로그들을 쭉 만들어놨고 성준아 로그들을 쭉 만들어놨고 그 로그를 통해서 얘를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또 문제가 생겼네요. 또 문제가 생겼죠. 정연아 무슨 문제가 생겼지? 그 문제를 인지를 해야지. 아니야.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거지. 로그를 계산하려면 밑이 같아야 되는데 얘는 밑이 a인데 얘는 밑이 1.2잖아.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뭔 짓을 하면 돼요? 밑변환 공식을 한번 써주는 거죠. 밑이 a인 놈으로. 로그 a의 1.2 분의 로그 a의 루트 15 이렇게. 밑변환 공식을 통해서 밑은 분모로 보내고 진수는 분자로 보내고.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다 했어요. 자, 이거부터 정리할게요. 분자부터. 로그 a의 루트 15는 15의 2분의 1제곱. 오케이?
2분의 1 앞으로 뛰어내릴 수 있고 로그 A의 15가 되는데 15는 큰 수야 작은 수야? 큰 수야. 큰 수라고. 2분의 1 괄호 열고 로그 A의 3 더하기 로그 A의 5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로그 A의 15가 너무 큰 수야. 그러니까 3하고 5를 곱하기로 만들어 놓고 쪼개서 더하기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하늘에 뭐 있어? 다 왜 이렇게 하늘을 쳐다봐? 뭐 있냐? 가고 싶어? 보내줄까? 아, 너 교회 다니지? 아, 아닌가? 민욱이구나, 교회 다니는 거. 오늘 교회 갔어야 되는데, 맞지? 크리스마스인데. 자,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로그 A의 3은 여기 있어. 쓰면 돼. 근데 로그 A의 5가 여기 있어, 없어? 없지. 만들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좀 할게요. 잘 들으세요. 엄청 많이 쓰이는 내용이다. 로그 뭔가의 5 이렇게 돼 있잖아. 뭔가의 5 이렇게 돼 있으면요. 얘는 다 이걸로 바꿔서 풀면 돼요. 어차피 5라는 게 10 나누기 2거든. 그래서 이거를 그냥 5라는 수로 보면 안 돼. 그러니까 5가 여기 있으면 그냥 쓰면 되는데 5가 없어. 보통 안 줘, 5를. 왜냐면 2하고 10으로 조합을 해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로그 5는 로그 2분의 10으로 바꿔서 써야 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로그 A의 10 빼기 로그 A의 2가 된다는 의미인 거죠. 나누기니까 이렇게 뺄셈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라고요. 5는 안 줘, 보통 문제에서. 그러니까 5가 보이면 아, 이거 2분의 10이네. 10과 2로 쪼개서 뺄셈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되겠네가 돼야 돼. 앞으로도 계속 이걸 쓸 거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2분의 1의 로그 A의 3 더하기 로그 A의 10 마이너스 로그 A의 2 이렇게 된다고. 얼마냐? 2분의 1에 로그 A의 3은 Y고 로그 A의 10은 Z고 로그 A의 2는 X니까 분자가 X, Y, Z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분모가 보자. 로그 A에 1.2 저딴 것도 안 써. 1.2 저딴 거 안 씀. 어떻게 쓰면 돼? 10분의 12. 1.2니까. 그럼 얘는 나누기니까 로그끼리의 뺄셈으로 바뀌고 A의 10은 Z 있어 그대로. 그러니까 그냥 쓰면 되고 12라는 수는 커 작아? 커. 그치? 커.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로그 A의 4 곱하기 3으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곱하기니까 덧셈으로 로그 A의 4는 뭐야? 2의 제곱 2 남고 앞으로 2 뿌려주면 되는 거지. 앞으로 떨어지면 되는 거지. 플러스 로그 A의 3 그리고 마이너스 요 놈까지. 그럼 분자는 2분의 1에 y 플러스 z 마이너스 x 이렇게 정리가 되고 분모는 요거니까 요게 지금 분모니까 2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되겠네. 마이너스 z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분모 분자에다 2씩 곱해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y 플러스 z 4x 플러스 2y 마이너스 2z x, y, z로 표현한 값을 만들어낼 수 있다. 중요. 선생님 로그 A에 5 안 줬는데요가 아니라 5는 항상 2분의 10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12-3번.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로그랑 지수랑은 역수 관계니까 12-3번 같은 문제는 지수로도 풀 수 있고 로그로도 풀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단원이 로그 단원이니까 로그로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안 돼. 10일 안 했어? 아, 잠깐만. 요거만 적어라. 13까지만. 11번 할게요. 다시. 11-3번. ABC는 1일 때 로그 A의 B 더하기 로그 B의 A 더하기 로그 B의 C 더하기 로그 C의 B 더하기 로그 C의 A 더하기 로그 A의 C. 아우 이거 뭐 꼬을 대로 다 그러니까 순서를 막 바꿔서 어렵게 보이게끔 만들어 놨지만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거 계산 가능한 게 얘네 둘이 계산 가능한 거야. 밑이 같아야 되니까. 그리고 얘네 둘이 계산 가능한 거고 얘네 둘이 계산 가능한 거야. 나머지는 계산이 불가능해. 얘네 둘 첫 번째 거부터 계산할게. 로그 A에 B랑 C랑 곱한 값이겠지. 로그 B에 A랑 C랑 곱한 값. 로그 C에 B랑 A랑 곱한 값. 근데 의미가 없어요. 왜? 이걸 알려줬거든. BC가 뭐야? A분의 1. 그렇지. 이게 A분의 1이야. 그럼 A분의 1이면 A의 몇 제곱이야? 마이너스 1제곱. 그럼 마이너스 1, 4층 주민. 앞으로 뛰어내려 주시면 돼요. 그럼 뭐만 남아? 로그 A에 A만 남아. 없어져. 마이너스 1이야. 그 제거 안 해봐도 되지 않겠냐? 다 마이너스 1이야. 로그를 계산하려면 기본적으로 밑이 같아야 된다. 까먹지 마시고 밑도 다른데 막 더하기 막 쓰고 있으면 안 된다. (12) 3번 1.32의 a제곱은 100 0.0132의 b제곱은 10,000 132의 c제곱은 10,000 자, 뭘 할지 잘 보세요. 얘를 지수로도 풀 수 있긴 있어. 근데 로그로 풀 거야. 잘 봅시다. 잘 들으세요. 여기 132, 132, 132가 반복되고 있어요. 이제 뒤에서 배울 상용 로그에서 배울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100이고 만이고 만이에요. 어때? 다 10의 거듭제곱이죠. 그래서 이거를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라고 얘기를 함. 도대체 어떤 의미로 뭐 저런 표현을 쓰는지, 뭐 어떤 해석으로 저런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가끔 있잖아, 니네 막 해축이나 축구 같은 그 국가대표 경기나 축구 이런 거 보는 사람, 축구나 야구 같은 거 보는 사람, 국가대표 경기들 다 보잖아. 너 손 안 들어. 너 해축 맨날 보잖아. 그런 거 보면은 옆에 있잖아, 댓글창에 막 실시간 채팅 올라온단 말이야. 거기에 막 이런 거 있지. 막 손흥민이 어시 기가 막힌 거 하나 했어. 그러면은 국뽕에 취한다 막 이런단 말이야. 그지? 막 기가 막힌 내야수가 기가 막히게 수비해갖고 막 병사를 잡았어. 그러면 막 국뽕에 취한다 이런단 말이야. 근데 가끔 미친놈들 하나씩 거기 이렇게 써.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 막 이러면서 그런 놈들이 있어. 보면 이제 이걸 알았으니까 한번 봐봐. 혹시라도 실시간 댓글을 보게 되면 거기에 글 막 올라갈 때 이런 것들 가끔씩 보여.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 막 이러면서 그런 애들이 있거든.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양변에다 로그를 똑같이 만들어준다는 얘기야. 양변에 로그 만들기. 이런 뜻이거든. 근데 이거를 번역을 할 때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 자, 그래서 요거를 양변에다 로그를 쓸 건데 그 로그를 만들 때 밑이 되게 중요하잖아. 그 밑을 누구로 쓸 거냐면 10인 밑을 쓸 거야. 이유는 단순해. 10의 거듭제곱들이라서 그래.
양변의 밑이 10인 로그를 만들면 이렇게 쓰여진다. 첫 번째 거는 a 로그 10의 1.32는 로그 10의 100. 그러니까 이게 2야. 양변에다가 밑이 10인 로그를 만든 거야. 여기다가 만들어 볼게. b 로그 10의 0.0132는 로그 10의 만. 그러니까 이건 얼마야? 4야. 이게 10의 4제곱이니까. 마찬가지로 밑에 것도 c 로그 10의 132는 같은 이유로 4야. 그러니까 밑을 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함. 밑이 2인 거나 5인 거나 이런 거를 사용했으면 여기가 계속 로그로 남아있겠지. 근데 이렇게 써버리면은 자연수의 형태나 우리가 알기 편한 형태의 수로 바뀐다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읽어보면 나한테 필요한 게 뭐냐? a분의 1 빼기 b분의 1 빼기 c분의 1 이 값이 필요하거든? 이게 필요해, 이게 지금 현재. 그럼 이렇게 a랑 b랑 c가 분자의 버젓이 살아있으면 안 된다고. 얘네를 다 어디로 보내야 돼? 분모로 다 보낸 값이 필요한 거잖아. 나누는 거죠, 양변을. 양변을 나누세요, 다. 소연아, 봐라. 로그 10의 1.32는 a분의 1을 만들면서 2도 이쪽으로 나눠버려, 이렇게. 되겠지? a분의 1이 필요하니까. 얘네 둘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짓을 하세요. 4분의 1 로그 10의 0.0132는 b분의 1. 4분의 1 로그 10의 132는 c분의 1. 그러니까 이제 얘를 빼고 하라는 거네. a분의 1 빼기 b분의 1 빼기 c분의 1이니까 요거에서 요거 빼고 요거에서 요거 빼고 한 번 더 빼라는 거지. 계속. 그럼 쭉쭉쭉 뺀 식은 결국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그걸 쓰기 전에 좀 간단하게 좀 만들고 시작할게요. 자, 봅시다. 이거부터 좀 간단하게 만들고 시작합시다. 잘 봐요. 안 어려워. 로그 10의 1.3이 이 땅값 안 쓴다 그랬지. 100분의 132. 그럼 뭔 일이 벌어지는 거야? 로그 10의 132 빼기 2라고 쓸 수 있게 돼. 그렇지 않냐? 아닌가? 그렇지? 로그 10의 100이니까 빼기 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2분의 1 로그 10의 132 마이너스 1. 이게 지금 a분의 1이란 뜻이라고. 그러니까 얘가 요 네모칸이니까 2분의 1이 곱해지면서 요런 값이 만들어지겠지. 얘는 어때? 로그 10에 0.013이니까 만분의 132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 로그 10에 132 빼기 4가 된다고. 10의 4제곱이니까. 그럼 얘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값은 이렇게 되겠네. 4분의 1 로그 10의 132 빼기 1. 이게 2분의 1이고 얘가 지금 현재 b분의 1. 얘 바꿀 거 있고 없고? 없지? 여기 132잖아. 됐어. 그럼 봐. 이거에서 요거 빼면 몇 개 남아? 이거에서 이거 빼면 몇 개 남아? 4분의 1개 남지? 얘들아, 이게 뭐 엄청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이 수가요, 2분의 1개 있다는 소리고요. 요 수가요, 4분의 1개 있다는 거라고요. 근데 똑같은 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개 있고 얘는 4분의 1개 있으니까 둘이 빼면 몇 개가 남냐고. 4분의 1개가 남는 거야. 그럼 얘가 4분의 1개가 남으니까 여기서 하나 더 빼는 거잖아. 4분의 1을. 그럼 어떻게 돼? 없어지는 거지. 얘 빼기 하면 이렇게 다 없어져. 소거가 된다는 뜻이지.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1 얼마야? 0. 없어져. 그래서 결론 다 없어져. 0. 됐지? 잘 봐. 지금 선생님이 문제 푸는 거 봐야 돼.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1.32나 0.0132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중이야. 이딴 표현을 안 쓴다고 거의 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거듭제곱 이런 식으로 다 바꿔서 문제를 푸는 거지. (13-3번)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 요 놈의 두 근이 로그 2의 알파랑 로그 2의 베타임. 됐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에 내가 알 수 있는 건 몇 개 없다. 얘네 둘이 더한 값은 2다. 이거 찾을 수 있어. 두 근이잖아 저게.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은 2다 찾을 수 있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 이거 찾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로그 알파 제곱의 베타 플러스 3분의 1의 로그 베타 알파 세제곱을 물어보는데 사실 이 문제도 어렵게 보이려고 발악을 한 것뿐이지 하나도 안 어렵지. 이 2는 여기로 가면서 약분을 시킬 거고 그래서 남는 건 로그 알파의 베타밖에 안 남을 거고 요 3은 여기로 떨어지면서 약분을 시킬 거고 남는 건 로그 베타의 알파밖에 안 남게 되겠지.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되는데 문제가 생겼지. 건이야, 무슨 문제가 생겼지? 네가 문제라고? 무슨 문제가 생겼지? 저 오른쪽 거의 계산을 할 수가 없지. 밑이 알파랑 베타거든. 또 문제가 생겼지. 밑이 알파건 베타건 간에 문제에서 준 건 밑이 얼마여야 돼? 2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네를 다 밑이 2 이내로 밑변환식을 통해서 바꿔주시는 거죠. 내가 쓸 수 있는 값의 형태를 무조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분수 형태 만들어지고 얘네를 통분해주면 분모는 로그 2의 알파 곱하기 로그 2의 베타고 분자는 로그 2의 알파 곱하기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얘기할게요. 로그 2의 알파 곱하기 로그 2의 알파는요. 로그 2의 알파의 제곱이라고 쓰셔야 돼요. 이거를 가끔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어. 이거 두 개 곱했으니까요. 로그 2의 알파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절대로 맞는 값이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랑 이거랑 서로 아예 다른 값입니다. 이거는 로그 2의 알파가 두 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 의미는. 얘는 전체를 제곱했다는 의미고요. 두 개가 달라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다고요. 로그 2의 알파의 제곱 플러스 로그 2의 베타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분모는 저기 나와 있어. 마이너스 1이라고. 저기 앞에 나와 있잖아. 로그 2의 알파 곱하기 로그 2의 베타는 마이너스 1이야. 근계수관계에서 찾아놓은 이거 마이너스일 값. 분자는 고민할 거 하나도 없죠. 곱셈 공식 변형이에요. 이거 제곱해서 이거 몇 개 빼주면 되는 거죠? 두 개 빼주면 되는 거죠. 이거 제곱하면 4, 요거 두 개 빼면 6.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6이다. 됐지? 근데 얘들아 아직 안 끝났어. 진도 더 나갈 거야.